다음 문제 풀이. 기본 문제 6-2번. 옥소수의 연산 연습 되겠습니다. 1번 3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9를 3i로 안 바꾸면 곤란. 4 마이너스 뭐로 바꾸라? 4i로. 그럼 요걸 전개한다? 조금 생각이 짧은 거죠.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 12가 보이죠? 12를 빼놓으시고 인수분해 하시라고요. 이렇게 요 두 개 무슨 관계라고? 아니 혈례 관계라고. 혈례 관계를 곱하는 거니까 합차에 따라서 실수로 나오겠죠. 적을과가 얼마입니까? 요두 분 얼마냐고 암산하세요. 2 곱하기 12니까 24. 요런 루트로 계산을 해요. 계산 실수가 많이 나오는 애들은 내 계산하는 방식까지 배워요. 계산 실수가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계산 실수가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야? 네가 계산하기 때문이야. 계산 안 하면 되는 거거든. 계산 안 하면 계산 실수가 안 나올 거 아니야. 뭘 했으니까 실수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계산을 안 한다 싶을 정도로 계산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 계산 실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 계산 방식까지 배우시라는 거야. 이미 5단원까지 하면서 엄청난 걸 보여드렸어요. 그걸 전부 다 자기 방식 바꾸면 넌 계산 실수를 하고 싶어 할 수가 없어. 계산할 일이 없으니까 거의. 자,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수직곱은 뭐라 생각하면 될까요? 4 곱하기 2 플러스는 나쁘지 않은데 왠지 세제곱의 세제곱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세제곱을 한번 해보자. 요거 세제곱 뭐예요? 마이너스 3이 디폴트고 요거 두 개, 요거 하나 뭐예요? 9i네요. 더하기 3이 디폴트고 요거 하나, 요거 두 개 뭐예요? 마이너스 3.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배하면은 어때? 나의 예상. 그 다음 마이너스 이거 3개 i 세제곱 뭐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뭐예요? 요거의 3승입니다. 마이너스 8i의 3승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8의 3승과 i의 3승을 곱하면 되는 건데 i의 3승은 뭐예요?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네? 플러스 8의 3승 i가 답인 거네? 8의 3승 얘 몇 승이야? 얘 9승이지? 8의 3승이 얘 9승이지? 얘 9승은 상식적으로 뭐야? 510이잖아. 왜 9였을까? 3승이 유리하다고 어필하고 있는 거라서 눈치를 채시라고. 그 다음 3번 이건 뭐 분모 뭐로 바꿉니까? 저기요 분모 뭘 바꾸냐고요? 예? 아니 너무 점프하지 말고 루트 6 플러스 루트 2i 분자는 루트 6 빼기 루트 2i죠. 요 두 개도 켤레 관계 맞아요. 근데 여기서 바로 실수하면 돼?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루트를 나누고 해야지. 루트를 나누고 해야 돼. 루트 3 플러스 i분의 루트 3 마이너스 i 여기서 해야 돼. 루트 2가 다 갖고 있다는 거 안 보이면 안 돼. 루트 2를 다 갖고 있다는 거 보여야 돼요. 이런 식 봤을 때. 이 상태에서 분모 분자에 루트 3 빼기 i를 곱하는 거죠.
그럼 분모 암산은 뭐예요? 4고요. 분자는 이거의 제곱이거든요. 이거의 제곱도 암산해봐요. 그렇네요. 1을 알려서 합치면 되겠죠? 2분의 1 빼기 루트 3r. 이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허수입니다. 오메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1-i분의 1 플러스 i의 2030승. 이렇게 2030승을 먼저 처리하는 건 당연히 안 되고, 요 밑 괄호 안에 있는 분수, 요 놈이 이상하잖아. 강태가 분모가 호수라서 당연히 실수를 먼저 거쳐야지. 암산하면 뭐예요? 분모는 2고 분자는 뭐예요? 2i거든요. 2분의 2i는 뭐예요? i였네요. 요 놈은 i였어요. i의 2030.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2030을 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야 되죠? 2030을 4로 나눈 나머지는 뭐랑 같아요? 아니 내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야. 2030은 2030을 4로 나눈 나머지는 뭐를 4로 나눈 나머지랑 같아요? 30을 4로 나눈 나머지는 뭐예요? 그래서 이거예요. 2000까지 두고 가시면 안 돼요. 왜 그래요? 100은 4의 배수였어요. 알았어? 4의 배수 판정법은 뒤에 두 개 보는 거 몰라? 모른다고? 뒤에 두 개가 4의 배수면 4의 배수야. 이 수는 4의 배수야. 이게 4의 배수야. 알았어? 이제 알겠지? 이제 알겠지? 왜냐면 이게 왔어요. 오케이? 그럼 답이 뭐예요? 알았어요. 유제 3번 6번 7번 3번 6번 7번 지금 보세요. 빨리 다른 속도로. 나머지들은 숙제고요. 혼자 진도 빼고 있네. 이거 뭐 내가 풀어도 필요 없죠. 풀이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설명하고 갈게요. 3번은 1 플러스 i의 7제곱인데 7은 소수기 때문에 제곱에 세제곱에 한 번 더 곱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곱을 하면은 순호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의 세제곱에 1 플러스 i를 곱해서 답 쓰는 게 맞고요. 6번은 나눗셈인데 식의 구조가 혈내들끼리 이렇게 엮여 있으니까
실수화를 따로따로 하시면 안 되고 통분이 실수화의 효과를 도모하기 때문에 통분을 바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두 개 곱한 것분에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처리하시면 바로 간단해집니다. 그 다음에 7번은 당연히 1 플러스 i분의 1 빼기 i를 실수화를 거치면 마이너스 i로 정리가 되고 마이너스 i의 100제곱인데 100은 4의 배수니까 마이너스도 없어지고 i 100제곱도 1로 변하기 때문에 이 암산하시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이번 문제 6-3번은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라는 개념을 활용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너무 쉬운 것 중에 하나예요. 공통수학일에 너무 쉬운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수십 개. 그 중에 대표적인 거다.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그에 비해 너무 어려운 것도 수십 개 있어요. 1번. 좌변의 실수 부분 뭐예요? 3x랑 마이너스 8. 이놈이 우변의 실수 부분 뭐예요? 마이너스 5다 이런 의미고. 그럼 180도 아니지. x로 나와버렸어. x는 1이고. 그 다음에 좌변의 호수 부분은 뭡니까? 오마이야. 좌변의 호수 부분은 뭐예요? 시바에. 내가 방금 5i i라 했거든. i 붙이면 안 된다고. 호수 부분 i 붙이면 안 된다고. 다시 말해. 좌변의 호수 부분 뭐예요? 좌변이요. 좌우 몰라요? 좌변의 호수 부분 뭐예요? 아니 좌변. 아직 x1 넣은 거야? x1 넣고 계산한 거야? 아 그렇군요. 죄송 안 해서 좌변의 호수 부분은 4x 플러스 6인데 x 1이었으니 아 그렇네 10. 죄송 10은 우변의 호수 부분은 뭐예요? 5y. 그래서 y는 가장 쉬운 수준이죠. 그 다음 2번은 조금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분모가 3개라서 3개를 전부 다 곱하시면 안 되고요. 그 좌변의 분모는 혈내 관계 있으니까 좌변만 통분, 우변은 따로 실수와 이렇게 가셔야 돼. 좌변을 통분하시면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x라는 얘기고 x에다가는 1 빼기 i를 y에다가는 1 더하기 i를 곱하면 되고요. 우변은 실수화를 따로 하는 거예요. 2 플러스 i니까 2 마이너스 i를 아래 위로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분모는 전부 다 실수로 변해요. 얘는 얼마예요? 5요. 얘는 얼마예요? 5고요. 없어진 거요. 이렇게까지 정리한 다음에 2를 얘한테 주기까지 하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분자밖에 안 남았으니까 분자만 보고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좌변의 실수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x 플러스 y고 우변의 실수 부분은 4고 좌변의 호수 부분은 마이너스 x 플러스 y고 호수 부분은 마이너스 2다요. 요 두 개를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x, y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제일 쉽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제 풀어볼 필요가 있나? 제일 어려워 보이는 거 하나 하자. 유제 6-4번 풀어보세요. 6-3번은 숙제 시시하니까 6-4번도 시시합니다만 풀어보세요. 내가 다시 풀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냥 한 30초 풀어보시고 다음 내고 지나갈 겁니다.
실수 부분을 비교했더니 뭐를 알아냈니? 그리고 허수 부분 했더니 뭘 알아냈니? 그러면 당연히 그 두 개로 x, y 곱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곱셈 공식의 변형 쓰면 되는 거지? 넘어간다. 기본 문제 6-4번. 또 내가 좋아하는 게 나와버렸어요. 6-4번에 1번이 특히 그래요. x가 1 플러스 2i일 때 이 식의 3차식 x3승 더하기 2x 제곱 빼기 x 더하기 3 이 값을 구해라 가 문제입니다. 뭐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냥 여기 다 넣으면 돼요. x에 이거를 세제곱도 하고 제곱도 하고 그냥도 하고 해가지고 실수 부분끼리 계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찾아도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산을 못하니까 틀린다고요. 계산 실수가 나와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도 푸는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셔야 돼. 푸는 법이 뭐냐? 아까 질문 처리할 때도 말했던 차수 떨구기. 요 유형도 차수 떨구기예요. 차수 떨구기는 나눗셈 A는 BQ 플러스 R에서 B가 0인 바람에 A가 R로 변하는 차수가 확 떨어지는, 그러니까 아무리 고차식이라더라도 1차로 떨어지는 그런 마술 같은 개념인데, 아니 여기 어떻게 차수 떨구기를 하는가? 이거를 이게 근인 2차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어요. 이게 근인 2차 방정식을 유도해서 차수 떨구기처럼 풀면 돼. 그러면 이게 1차식 변하거든? 1차식의 x자리에 이걸 넣어서 계산하는 것 정도 할 수 있잖아. 이걸 세제곱하는 게 문제인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1차식에 대입하는 걸로 바꿔야 되니까 차수 떨구기 하는 거야. 그래서 차수 떨구기는 총 3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총 3가지. 차수 떨구기를 풀어야 하는 건 총 3가지. 첫 번째는 방정식을 주는 케이스. 나머지 두 개는 값을 주는 케이스인데, 그 주어진 값이 무리수인 케이스, 허수인 케이스. 3가지예요. 그래서 값이 주어져 있을 경우에는 저 값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네가 유도해야 돼. 근데 이걸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 몇 개일까? 이 수를 내가 얘기한 적 있나? 우리 이미 오답을 했던 것 같은데. 그치? 똑같은 맥락이에요. 얘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무수히 많은데, 그 무수히 많은 것 중에 개수가 실수인 것은 딱 하나거든요. 그 개수가 실수인 딱 하나를 찾아가지고 차수 떨구기 논리를 적용시키는 거야. 차수 떨구기 논리가 아니라 개념을 내가 만든 단어예요. 차수 떨구기 개념을 적용시켜서 식을 간단히 만든 다음에 대입하겠다. 이런 생각하셔야 돼. 이런 문제를 보면요. 그러면은 실수 개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어때야 하는 거야? 외로워야 하는 거지. 얘를 넘기는 거예요. x 빼기 1은 2i로 바꾼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제곱을 해. 아예 없어지는 거라서 양면 제곱합니다.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데리고 와요. 이렇게 요거로 이 식을 나누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눗셈 할게요. 그대로 쓸게요. 뺄게요. 4배 해야 되겠죠? 뺄게요. 2x인 거죠. 2x 마이너스 17 여기에다가 x를 넣는 거라고요. 그러면 2에 1 더하기 2i 마이너스 17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5 플러스 4i 이렇게요.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지 마세요. 절대로. 무리수나 허수가 주어졌을 때 그 수에 대한 3차 이상의 시계값을 구하라고 하는 것도 차수 떨구기다. 기억하세요. 2번은 그냥 시시한 문제야. 근데 이것도 사전 조치가 필요하긴 해. 그러니까 이 6-4번의 특징은 사전 조치가 필요한 문제다라고 보시겠네요. 특히 1번은 차수 떨구기고 2번은 x, y가 편례 관계로 주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x가 1 플러스 루트 3i고 y가 1 빼기 루트 3i니까요. 편례 관계로 주어졌으면은
합과 곱이 실수가 되기 때문에 합과 곱을 우선 구해서 그걸 바탕으로 푼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 합은 2곱, 곱은 얼마니? 얼마? 얼마야? 4곱.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갖다 버리고 요 두 개 가지고 푸는 거예요. 뭐를 구하랬느냐? 이 두 개를 가지고 요걸 구하라는데 xy분의 x3승 더하기 y3승. 항상 요런 질문을 하기 때문에 두 개 더한 것과 곱한 걸 가지고 처리하라는 식을 주기 때문에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유제 6-5번 하시고 6-6번에 2번 하시고 6-5번 하시고 6-6번에 2번 돈 문제 풀어주세요. 차수 떨구기 한번 연습 하시고 합과 곱을 찾아서 미리 알아내서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한번 하시고 중요하니까 차수 떨구기는 못할 놈이 많을 거기 때문에 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합과 곱은 중요하니까 시키는 거. 못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6-5번만 풀어드린다. 몇 번을 말해도 지금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안 돼요. 실수하셔야 돼요. 아래 위로 1-i 곱하시라고요. 분모는 2고요. 분자는 실수 부분이 2 아닌가? 아니다 4 허수 부분이 마이 이렇게 나서 1 나누고 마이너스 i만 남기고 1을 넘겨서 양면 제곱을 하면은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는 마이너스 1이니까 데리고 오면 이렇게 요것도 필요하고 x가 이것도 결국 필요합니다. 이 두 개를 이용해서 3차식의 값을 구하라 그런 얘기라고요.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 나누기 1 마사 5 1 마사 5 빼면 2 마5 0 2배 하면 요렇게 빼면 3x 마이너스 10이요. 이제 x에 요걸 넣는다고 그러면은 620해서 마4고 이거 3배해서 마3i 물샐 틈 없는 정확한 개념을 동원한 문제풀이가 필요하다. 넘어가서 단원 볼륨이 작죠? 어느새 마지막 문제예요. 기본 문제 6-5번 두 복소수 알파 베타에 대하여 1, 2번을 알아보라. 1번은 증명, 2번은 그 결과에 따른 풀이를 거치면 간단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문제인데 1번은 그 바들이 많이 보이죠. 현례 복소수의 연산에서의 성질이랄까? 그런 것에 대한 소개입니다. 소개고 그게 숙지가 돼 있어야 계산이 편하다. 그런 어필하고 있는 거야. 자, 보여야 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 알파 플러스 베타의 바가 알파 바와 베타 바와 같다 하고, 그 다음에 곱한 거의 바가 각각의 곱의 각각의 바의 곱과 같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바가 여러 개의 복소수의 연산에 한 방 씌워져 있으면 얘네들을 다 일일이 씌워서 그 연산을 할 수 있다. 그런 뉘앙스거든. 이건 참이고요. 얘네들뿐만이 아니야. 개복잡하게 연산이 세팅이 돼 있어도 다 따로따로 바를 올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다 따로따로 바를 올려져 있는 걸 한 방에 딱 정리해서 위에다가 딱 하나 써도 되는 거야. 증명을 해볼게요. 복소수 관련 증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복소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게 뭐 딱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항상 복소수를 뭐 더하기 뭐 i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알파를 x 더하기 yi라고 하고요. 베타를 p 더하기 qi라고 할게요. 당연히 xy pq는 실수다라는 조건이 달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요거부터 증명을 해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x 플러스 p 플러스 y 플러스 qi 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바는 혈내기 때문에 x 플러스 p 마이너스 y 플러스 qi다 라고 찾은 거고요. 알파가 이거였기 때문에 알파 바는 x 마이너스 yi이고 베타 바는 p 마이너스 qi일 거예요. 이 두 개를 더하면 알파 바와 베타 바를 더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실수 부분끼리 더하면은 x 더하기 p, 허수 부분끼리 더해서 마이너스 i를 묶으면 마이너스 y 더하기 qi가 되지 않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두식이 똑같기 때문에 참임이 보여진 거죠. 얘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알파 베타는 x 플러스 yi p 플러스 qi의 곱은 실수 부분이 px 마이너스 qy 고요, 허수 부분이 qx 플러스 py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알파 베타의 바란 요놈의 부를 바꾸는 거니까 px 더하기 빼기 qy 빼기 qx 더하기 py i 이렇게 당연히 됩니다. 그리고 알파 바와 베타 바는 이거니까 이 두 개를 곱해 보셔야 돼요. 참인 걸 증명할 때 얘는 x 빼기 yi와 p 빼기 qi의 곱이라고. 그러면 실수 부분은 요래요래해서 px, 허수 부분은 요래요래해서 qy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qy. 그 다음에 허수부는 요래요래랑 요래요래인데 둘 다 마이너스가 보이니까 마이너스로 묶어내는 건 내 마음이잖아. 얘를 곱해서 qx고 얘를 곱해서 py. 요 두 식이 똑같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식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어요? 네. 자, 결론이 뭐냐? 결론 연산이 된 옥소수의 옥수가 아니라 옥수가 했던 것도 옥소수의 결례는 뭐랑 같다? 결례의 연산과 같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뭐 말을 좀 바꾸면 결례는 그냥 뭐 말하면 안 될까? 결례의
바의 분배? 라고 할게요. 바의 분배. 그래서 뭐 이런 거 알파 곱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분의 Z1 빼기 Z2의 제곱 곱하기 Z3 마이너스 Z4 이런 게 다 적어. 다 복소수야. 다 치고. 이놈의 켤레는 전부 다 알면 된다고요. 알파바, 베타바 더하기 감마바 분의 제곱 안으로 들어가도 돼요. Z1바, Z2바, 제곱 Z3바, Z4바. 오케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다 바가 씌워져 있는 게 거슬리면 한 방에 쓰면 되고, 한 방에 써져 있는 게 계산하기 어렵다? 그러면 전부 다 바를 때려도 상관이 없다. 알았니? 뭔 소리인지? 뭐 일일이 다 증명하고 싶으면 똑같은 방식 하시면 돼. 지금 증명은 덧셈과 곱셈만 했잖아. 남은 게 뺄셈 나눗셈밖에 없잖아요. 뺄셈 나눗셈도 되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똑같이 하시면 된다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면 좌우변의 식이 똑같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되는 겁니다. 바를 일일이 분배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일일이 분배된 바를 한꺼번에 쓸 수 있다. 그럼 어떤 방향이 더 좋은가요? 둘 다 괜찮아요. 둘 다 쓸모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째져 있으면, 문제에서 째져 있으면 바꾸라는 얘기고요. 문제에서 합쳐져 있으면 째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문제에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이거든. 그대로 풀면 안 풀리게 된단 말이야, 문제를.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얘로 바꿔서 풀라는 뜻인 거예요. 2번을 그렇게 하는 거야. 6-5번에 2번 알파가 1 플러스 2i고요. 베타가 쓸 때부터 마이너스 1 먼저 하세요. 이렇게 알파 베타가 복소수로 허수로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용 알파 알파 바 더하기 알파 바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바 더하기 베타 베타 바 이런 문제를 풀라고 하잖아. 그럼 이제 오늘 수업 시간 내내 좀 학생 혹은 눈을 뜨고 있었지만 조금 이제 감이 떨어지는 학생,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 없는 거죠 뭐. 계산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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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해가지고 다 더 앉아 있는 거야. 그렇게 해도 물론 답이 나오겠지. 응? 그렇지만 답이 안 나오겠지. 왜? 계산 실수해서. 계산했으니까. 어떤 계산부터 해야 하느냐? 인수분해. 그럼 당연히 이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바 플러스 베타 바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요걸로 찾는 거죠. y. 그 다음에 얘는 바를 한꺼번에 씌우는 게 유리하거든. 왜냐면 요 놈을 아니까. 요 놈의 켤레는 이렇게 표현되니까. 근데 이거 따로따로 돼 있는 거랑 한꺼번에 쓸 때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얘의 켤레야. 그래서 마이너스 y.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 계산을 틀린다고? 그건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정리를 한 다음에 성질을 활용해서 풀어주시는 게 안전하다. 6-8번 해보세요.
그거 인수분해는 뭐요? 알파 플러스 2베타와 알파바 플러스 2베타와. 아이씨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서 내가 생략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뭐 당신의 테스트 점수가 낮은 건 99% 당신 탓이지만 내가 할 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4개잖아요 항이? 그럼 당연히 이렇게 2개씩 묶으라고 이미 가르치는 바 있습니다. 바로 안 보이는 사람은 바로 보이는 사람은 바로 하시면 되고요. 요 2개의 공통인수는 알파죠. 남는 게 알파바 플러스 2베타바고요. 요 2개의 공통인수는 2베타네요. 남는 게 알파바 플러스 2베타바. 이렇게 다시 알파바 플러스 2베타바가 보이니까 인수분해를 하는 거지 또. 알파 플러스 2베타. 그리고 이제 이걸 쓸 때부터 알파 플러스 2베타의 전체 바로 바꾸시면 된다고. 알파 플러스 2베타를 앞에 주어진 걸로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파 플러스 2베타는 얼마예요? 1 플러스 3i네요. 1 플러스 3i와 이것의 켤레의 곱이다. 이런 말씀이니까 계산을 여기서 못하는 건 100%이 문제고. 다 있다. 연습 문제, 근데 이게 볼륨이 작은데 연습 문제는 또 2장이나 있어요. 실수 단원과 정반대죠. 실수 단원은 컨텐츠가 엄청 많았는데 이게 정석에 있는 단원이다 보니까 연습 문제가 한 페이지밖에 없었는데요. 옥수수는 컨텐츠는 별로 없는데 연습 문제는 분량이 많다. 무슨 말이냐? 옥수수 여기까지만 딱 가르치고 연습 문제 숙제 내잖아? 그러면 한 80%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풀어드려야 돼. 6-1번 요거는 계산 문제라고 보여지니까 여러분들이 하시고, 6-2번은 계산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하시고, 6-3번을 아까 내가 말한 거야. 그 공식을 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그게 바로 6-3번이야. 6-3번의 첫 번째 조건이 어떤 의미야? x-2와 x-5가 모두 음이다 그런 얘기지. 그럼 그 2개의 공통 범위가 뭐야? 그렇지. 그렇게 결론 지을 줄 아셔야 됩니다. x는 이거 작다. 두 번째 식의 의미는 뭐예요? x-4는 음이고, 그걸로 그치시면 안 돼. x는 양이다. x-4는 음이고 x는 양이니까 공통 범위가 어디야? 그렇지. 0에서 4 사이인 거지. 앞서 뭐라고 했지? 앞서 뭐라고 했냐고. 고독이지 말고 대답을 해야지. 앞서 뭐라고 했었지? 이보다 크다 하지 않았나? 이거 작다. 작다 했니? 그러면은 두 연립하면 어디서 5 사이야? 0에서 2 사이라는 소리네. 그죠? 0에서 2 사이의 x에 대해서 그 식을 간단히 하래. 그럼 앞에 건 그대로 빠지고 뒤에 것만 달린 거 아니야? 답은 뭐야? 암산 문제라고요. 공식을 제대로 외운 사람은. 그렇지만 제대로 안 외운 사람은 아니 이거 3가지가 답인가 이러면서 삽질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말로 풀었습니다. 숙제하시고 6-4번 요것이 아까 말씀드린 오메가인 건데, 복소수 단원에서도 그렇고 저 뒤에 3차 방정식에서 나오고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뭐 앞에서 한 번도 언급 안 했잖아. 한 번도 언급 안 했고 오메가가 지금 처음 나왔단 말이에요. 연습 문제에서. 이건 절대 풀 수가 없어요. 푸는 법을 배워요. 6-4번을 풀면서 오메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메가에 대한 스토리. 오메가 W인데요 선생님. W인데 영어는 W인데 저 알파 베타 감마 나라에서 오메가요 이게 이름이. 오메가. 소문점. 네, 소문자예요.
소문자 오메가고요. 대문자 오메가는 뭐지? 생긴 게 이거? 그 오hm 모양이 뭐지? 이거요? 좀 돌려. 좀 돌려야 돼요. 1 1 이거요? 1 그 저항단위 아닌가? 모양. 그렇구만. 상식이 많네. 나중에 장학 퀴즈 나가세요. 보세요. 아무튼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얘 이름은 W를 열지 마세요. 없어 보이니까. 오메가고 이 허수만 오메가라고 부르는 건 아니야. 오메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총 4개야. 2분의 뿔마 1, 뿔마 루트 3i. 뿔마 2가지, 뿔마 2가지. 이건 복부 동순이 아니야. 뿔마 2가지, 뿔마 2가지라 총 4가지야. 이 4가지를 사람들은 오메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가 오메가라고 해. 그 문제에서는 그게 오메가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푸는 방법을 지금 아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요거는 부호가 바뀔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 문제에서 주어진 오메가라고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주어졌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플러스라고 주어진 겁니다. 4가지인 이유는 X자 4가지 중 하나. 여기서 4가지인 이유는 뿔마 1, 뿔마 루트 3 실수 부분 2가지, 허수 부분 2가지이기 때문에 초등반이라 가지고 잼민이들이 많아.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여기 2가지씩이라서 총 4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문제마다 오메가로 제시한다고. 저것의 뭐 몇 제곱 아니면 뭐 곱한 거 나눈 거 이런 식의 값을 구하는 게 컨셉인데 그러면 이거 그냥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를 그대로 넣어서 푸시면 안 되고 절대로 거의 100%입니다. 거의 100% 저거 그대로 넣어가지고 계산하지 않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저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세제곱하면은 1이나 마이너스 나와 무조건. 세제곱하면 1이나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실제로 세제곱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정을 거치셔야 돼.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차수 떨구기 하듯이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이 오메가가 개수가 실수인 어떤 2차 방정식의 한 근인데 그거를 찾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요런 오메가를 만나면 너가 오메가라는 재료를 받으면 무슨 짓을 하게 되냐면 어떤 요리를 하셔야 되냐면 오메가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유도하셔야 돼요. 오메가에 관한 2차 방을 유도하셔야 된다. 개수는 실수해야 돼요. 그래야지 유일하니까. 그러면 아까 그 하듯이 하는 거야. 얘만 외롭게 하면 된다고. 그럼 2를 넘기고 마이너스를 넘겨서 제곱하는 거예요. 2오메가 플러스 1의 제곱은 루트 3i의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전개 정리하는 거죠. 그럼 이쪽은 4, 1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3 넘기면 4, 4니까 날릴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 2차 방의 정체는 놀랍게도 모든 개수가 1입니다. 이렇게 생긴 걸 항상 유도하셔야 돼.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런 식을 보면은 무슨 짓을 해야 되는 거야? 자동적으로 해야 돼요. 이런 식을 보면 무슨 짓을 해야 되냐면 자동적으로 그 제일 중요한 인수분해 공식이 떠올라야 돼요. 이거 오메가 빼기 1을 곱할 생각을 자동적으로 해야 돼. 그러면 이쪽을 전개하게 되면은 오메가 세제곱 빼기 1이 되는데 그게 0이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실제로 하지 않아도 1이
1임을 알 수가 있어요. 아까 i의 거듭 제곱은 왜 4가지밖에 안 나온다고 했어요? 마지막에 1로 끝난다니. 마지막이란 말 안 했는데. 왜 i의 거듭 제곱은 4가지 뿐이야? 어? 4제곱 1이라서 그래. 그럼 얘는 몇 제곱 1이라고 했어? 그럼 얘는 몇 가지 나온다는 소리야? 3가지 나온다는 소리야. 오메가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오메가의 거듭 제곱은 3개만 나오는 거야. 이런 생각도 하시고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식은 이 2개예요. 이 2개. 이 2개를 갖고 논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 수를 쓰는 게 아니라 이 2식을 갖고 노는 문제다. 가 결론이야. 오메가는 저 2식을 네가 찾아서 저 2식을 갖고 오는 거야. 저 2식을 적당히 변형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을 찾는 게 오메가 문제의 컨셉이야. 알아들었어? 응? 저기 3차 방식 가면은 더 있어요. 4개가. 근데 지금은 요 2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요 정도 하고 지나갈게.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오메가의 2번째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스토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어요. 내신 필출이라 적으세요. 내신 필출. 어느 학교 시험지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공통 수학 1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문제를 풀겠습니다. 1번 오메가 3승은 1. 2번 오메가 3승은 1인 이유는 이 과정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걸 세제곱해서 나오면 안 돼.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뭘 강조하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맨날 뭐 앉아 있다가 막 딴 생각이 하다가 문제 풀려면 막 대입하고 앉아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2번 오메가 11승 더하기 오메가 10승 더하기 1. 자, 지수가 10을 초과했잖아. 3을. 그러면 당연히 요 성질을 쓸 생각을 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 3으로 남은 나머지로 바꾸란 거지. 그럼 11은 뭐로 바꾸라? W라고? 아 오메가 하지 말라니까 씨. 오메가 제곱이고 10은 뭐로 바꿔야 돼? 1로. 그리고 이렇게요. 이 식이 어디 있어? 저기 있잖아. 여기 답인 거지. 그 다음에 3번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이거는 얘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오메가 나누라는 거죠. 그러면 얘하고 얘가 저기 식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를 넘기라는 얘기 아니야. 넘기면 얼만데? 그렇죠. 아니 이렇게 가도 돼요. 통분을 했어. 멍청하게. 여기다 쳐.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 어딨어? 여기 있잖아요. 여기 2개잖아. 그럼 당연히 이걸 넘길 수 있다는 얘기거든. 마이너스 오메가라는 거죠 이게. 날라가서 이렇게 가도 상관없다. 요 2식을 갖고 논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라고요. 이 2식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이 2식을 갖고 논다는 팩트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요거는 이제 주어진 문자는 무리수고요. 구하라고 하는 식은 복잡한 허수 분수의 합의 10제곱이기 때문에 바로 대입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구하라고 하는 식을 정리한 다음에 정리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실수하고 떨었다 하지 말고 바로 통분하면 될 것 같은데 바로 통분하면
실수화와 같은 효과를 발휘할 것 같다라는 눈치를 채시고 정리를 한 후에 최후에 A, B를 넣어주면 됩니다. 아니면은 A, B가 일단 유리화가 되긴 해야 되거든. A, B를 유리화를 하고 나면은 이 두 놈이 켤레는 아닙니다만 유사 켤레라는 걸 눈치챌 수 있어요. 그러면은 두 개의 합가곱을 미리 구한 다음에 구하라고 하는 식을 합가곱을 나타낸 다음에 그 값을 집어넣어서 계산하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도 맞겠죠. 숙제 가시고 6번은 학평 기출이에요. 적으시고요. 학평 기출. 학평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고1이 되면은 전국의 모든 학생들과 전국의 너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교육청이 주관하는 모의고사를 얘기합니다. 학력평가를 줄여서 학평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선배들은 전국 4%가 되면은 1등급인 거고 전국 11%가 되면 4.01에서 11% 사이가 되면 2등급 뜨는 거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내신이 바뀌는 거지. 이거 똑같잖아. 수능 공부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고1 3월 달에 중3 전범위를 가지고 첫 학평을 보는데 그때도 전국의 4%가 되면은 1등급이 되는 거야. 전국에서 자기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뭐 대부분의 1등급이 대치동 사는 애들이라서 대치동 애들만 공부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팩트예요. 아무튼 그런 학평에 4점짜리로 나왔던 문제. 그러니까 수채로 내봤자 다 틀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풀어드리겠다. i분의 1. i분의 1? 맘에 들어. 보라지가. 맘에 안 들지? 아래로 곱해. 얼마야? 마이너스 i로 써야 돼.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i 제곱분의 2는 뭐야? 마이너스 1로 써야죠. 그대로 둘 사람이 어딨냐? 그 다음에 i 세제곱분의 3은 뭐야? 아래로 i를 곱해 이것도. 그러면 분모 1대니까 아래로 i를 곱해 그럼 분모 1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3i인 거예요. 그렇잖아. 1로라니까 이렇게 세제곱이 돼 있는데 왜 이걸 왜 바꾸니? 그냥 i를 해. 그럼 1 될 거 아니야? i 자승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3i. 그다음 i 예제곱분의 4는 뭐야? 왜 마이너스라 그러니 예제곱인데 4지 4. 아, 너 그다음 거 봤구나. 이건 몰랐는데 4.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호가 반복일 거니까 마마뿔마구만. 마마뿔뿔이구만. 요게 유지되겠구만. 그런 생각은 당연히 들어가고 i의 거듭 제곱은 항상 4주기니까요. 마마뿔뿔로 유지가 되고 홀수 번째는 i가 달려 있고 짝수 번째는 안 달려 있고 1, 2, 3, 4 점점 커지고 요런 규칙이 다 보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거는 그 문제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쓰는 거야. 마이너스 5i일 거 아니야. 그 다음 뭘까? 마이너스 6일 거 아니야. 그 다음 뭘까? 플러스 7i일 거 아니야. 그 다음 뭘까? 플러스 8일 거 아니야. 그 다음 뭘까? 마이너스 9일 거 아니야. 그 다음 뭘까? 마이너스 11일 거 아니야. 그 다음 뭘까? 플러스 11일 거 아니야. 그 다음 뭘까? 플러스 12일 거 아니야. 그 다음 뭘까? 마이너스 7일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예상이 됩니다. 근데 보통 쉬운 문제는 맨 끝을 알려줘요. 맨 끝을 알려주고 그 계산 결과를 물어보는데 얘는 반대로 맨 끝이 비밀이야. 맨 끝이 비밀이고 계산 결과를 줘버리는 거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맨 끝이 비밀이고 계산 결과를 가지고 맨 끝을 예측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럼 이제 뭘 조사해봐야 할까? 규칙은 이미 다 나왔어. 이 규칙에 입각한 또 다른 규칙을 찾을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보일까요? 네. 네? 규칙을 찾았으면 찾은 규칙을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국간별로 하는 거 같죠. 예, 그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4주기니까 4개를 더해보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야 하는 거지. 요 4개를 더하면 얼마예요? 2 더하기 2i라고 하세요. 요 4개를 더하면 얼마예요? 요런 부가 효과가 있구만. 그러면은 끝이 4의 배수인 게 좋지 않을까? 딱 떨어지니까. 그지 않아? 근데 지금 얼마가 나왔어? 10-11i 남았지? 10-11i면 얘네들만 더했다고 치고 못 만들잖아. 얘네들만 더하면 10 더하기 10i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지 않아? 네. 그럼 이제 거기까지 한번 가보자는 생각이 들겠죠. 10 더하기 10i가 되려면 이런 거 몇 세트 더해야 돼? 5세트. 그렇게 하는 거야 일단.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있을 때는 많이 읽었고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5세트니까 마지막에 20이 있는 거 아니야? 그 저는 19i고 19i 플러스 20 여기까지 하면은 10 더하기 10i라고. 아무튼 답이 아니잖아요. 여기다가 얼마를 더해야 하는 거야? 근데 예상이 뭐야? 그거잖아. 그래서 21번째까지 더한 거라 L은 20이다.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7번은 복소수가 들어갔을 조건? 너무 쉬우니까 숙제고요. 8번은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복소수 관련 증명 문제를 풀거나 복소수를 구해야 하는 경우. 근데 복소수 관련 증명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복소수를 a 플러스 bi 형태로 바꾸셔야 되고 복소수를 구하라고 할 때는 무조건은 아닙니다. a 플러스 bi로 무조건 바꿀 필요는 없는데 그냥 z가 딱 구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z 제곱이 1이다. 그럼 z는 뿔마 1 이런 식으로 구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Z도 섞여 있고 Z바도 섞여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개들이 섞여 있는 식을 만족하는 복소수를 구해라. 그렇게 나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Z를 A 플러스 BI로 바꿔가지고 A, B를 다 찾는 과정을 거쳐요. A, B를 다 찾을 때 필요한 논리는 복소수가 수학을 조건입니다. 그에 해당되는 문제가 6-8번 이거든요. 두 문제나 있으니까 2번을 내가 풀게요. 2번이 증명이니까 2번을 내가 풀고 1번을 네가 숙제로만 하시는데 1번을 풀 때 Z를 A 플러스 BI로 놓지 않으면 못 찾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 정도 하면은 마무리가 되겠네요. 이 시계가 좀 시침의 위치도 이상하고 약간 늦고요. 지금 10분 남았거든. 우리의 휴식 시간까지. 6-8번에 2번을 해보겠다고 2 더하기 3i의 z 더하기 2 빼기 3i의 z바 2를 만족시키는 Z는 무수히 많음을 보이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Z랑 Z바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Z를 A 플러스 BI로 두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단은 A 플러스 BI로 잡아요. A, B는 실수를 언제나 붙이셔야 돼요. 서술형 쓸 때는. 그럼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냐면은 Z에다가는 A 플러스 BI를 쓰고 Z 바에다가는 당연히 A 빼기 BI를 쓰겠다는 거고 곱하기니까 전개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좌우변에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을 비교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무수히 많음이 어떤 의미일까?
아니 Z가 무수히 많다고 했는데 Z가 무수히 많음의 의미가 뭐냐? 채값이 상관없이 칩니다. 전체는 하나씩. 다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고요. Z를 A 플러스 BI라고 바꾼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Z가 무수히 많다는 것의 의미는 뭡니까? 플러스 3은 아니요. 자, 저것이 보지 마시고 그냥 여기에만 집중하세요. 여기. 따로 보지 마시고 여기만 집중하세요. Z가 A 플러스 BI 상태인데 이게 무수히 많다라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A랑 값이 그런 얘기죠. A랑 B 값이 아니라 A와 B 중에 적어도 하나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야. A와 B 중에 적어도 하나가 단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A와 B 중에 적어도 하나가 무수히 많다라는 뜻이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금 이렇게 다양한 대답을 들었듯이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요게 의미하는 바가 A와 B 중 하나 이상이 무수히 많다 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결정되지 않는다. 결정되지 않는다가 두 글자로 뭐야? 그래서 부정방정식이란 말이 있는 거예요.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는 A 플러스 BI를 여기에다가는 A 마이너스 BI를 집어넣어서 하시면 됩니다. 좌변의 실수 부분 볼까? 요 놈의 실수 부분 볼까? 2A랑 빼기 3B네. 여기도 2A랑 빼기 3B네. 두 개네. 우변을 보시면 2잖아요. 날릴게요. 요게 1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2A 빼기 3B는 1이다. 그럼 A, B가 단 하나로 결정이 되려면 저렇게 생긴 거 하나 더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걸 찾는 곳은 허수 부분인 거고. 근데 이 식의 허수 부분은 3A 더하기 2B고요. 이 식의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B거든. 그러니까 이미 0이야. 좌변은 0이고 우변도 0이야.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식밖에 못 찾는다. 오케이? 그럼 얘는 뭐 요거를 A축, 요거를 B축으로 하면은 A 절편이 2분의 1이고 B 절편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직선이 되는 거고, 이 직선 위에 모든 순서쌍이 A, B가 되는 거라서 무수히 많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A, B가 둘 다 무수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Z도 무수히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서술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안 그려도 돼요. 그냥 식이 하나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A, B가 단 하나로 결정되지 않으므로 Z는 무수히 많다. 이렇게 서술하시면 돼요. 근데 진짜로 똘똘한 친구는 이렇게도 안 해요. 이렇게도 안 하고 이게 무수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제가 서술을 하진 않을 건데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있을 수 있거든. 이 문제를 보고 이렇게 안 하고. 나도 이제 지난 수업까지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공통수학 1만 가르치고 있는데 세 반이란 말이야. 월급반이 제일 진도가 빠르고 먼저 했기 때문에 여기가 2바, 화목반도 최근에 시작했어. 3바거든. 여기가 진도는 2등반인데 1등반에서는 그 얘기 안 했어. 근데 갑자기 이 식을 보니까 그냥 떠오른 거야. 그래서 이게 무수히 많은 거는 이렇게 세팅할 필요가 없어. 세팅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거예요. 왜일까요?
역시 무념무상. 얘가 얘랑 켤레고 얘가 얘랑 켤레니까 얘가 얘랑 켤레인 거죠. 켤레의 관계에 있는 두 수를 더하면 무조건 실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이 허수의 허수 부분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Z는 무수임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충분해요. 그 다음에 6-9번 6-9번은 특이점이 보통 알파 베타를 주는데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줬잖아요. 그지? 이것도 잘못 푸는 사람 있으니까 그냥 하나만 해볼게요. 나머지 두 개는 숙제로 내고 알파 제곱이 i다. 근데 여기서 알파를 구해라. 그렇게 했으면 알파 여기 쓰는 거야. x 플러스 yi라고 해서 얘를 실제로 제곱해서 이게 i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의 실수 부분이 x제곱 빼기 y제곱인데 이쪽은 없으니까 0이고 얘 허수 부분은 2xy니까 이쪽은 1이니까 1. 요 두 개 연립해가지고 xy를 구하면 되거든. 그렇게 해서 알파를 찾으면 되는데 얘는 알파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알파 제곱을 주고 베타 제곱을 주고 알파 베타가 섞여 있는 시계값을 물어봤거든. 알파 제곱은 i고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i라고 했잖아요. 근데 알파 베타를 따로따로 구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파 베타를 따로따로 구하시면 안 됩니다. 알파 베타를 따로따로 구하려면 방금 말했듯이 하시면 되는데 구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럼 뭘 알아내야 되느냐? 이런 걸 보면 두 개만 더 하세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0. 그러니까 요 두 개도 켤레 관계니까 켤레 관계를 보면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다가 더하고 곱하시라고. 여기에 뭐가 적혀있는지 아무 상관없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0이고 두 개를 곱하면 알파 베타 전체의 제곱인데 그게 1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얼마 1이다. 그러면은 곱을 알고 제곱의 합을 아니까 이 두 개를 이용하면 다시 알파 플러스 베타를 알파 베타를 따로따로 구하지 않고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지 않고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에다가 요거 두 배를 더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잖아. 그치? 요거에다가 요거 두 배를 더한 것은 뿔마 2고요. 뿔마 2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니까 루트 2 아니면 루트 2i 이렇게 쳐줄 수 있는 겁니다. 실제 계산하지 않더라도 두 복소수 알파벳과 저건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아무튼 1번 답은 이거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중에 하나라도 버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둘 다 답이야. 얼마 이게 답인 거고 2번은 알파 빼기 베타의 4제곱이니까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의 제곱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왜냐면 이 알파 플러스 베타도 두 가지잖아. 알파 베타가 두 가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한 가지로 바꾸려고 4제곱 한 것 같아. 아무튼 간에 요거랑 요거 이 세 개의 값을 이용해서 이 세 개의 모양을 등장시켜서 등장을 하면 얘네들로 바꿔서 계산을 하라는 의도의 문제다. 이렇게 우도 파악이 되셔야 한다고. 2번, 3번은 여러분들의 미션으로 남겨놓도록 하겠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다. 연습 문제 6-9번까지가 숙제이고요. 워크북은 워크북 5단원까지는 끝까지 다 했었죠. 6단원 시작이죠.
30번까지 하겠습니다. 6단원 30번까지. 워크북은 6단원 30번까지. 연습 문제는 6-9번까지. 9번까지.